자, 여기서부터 할 얘기는 이제 단기 투자냐, 아니면 내가 중기 투자냐, 중장기 투자냐. 결국에 매수 시점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윙이냐, 스캘핑이냐, 다 필요 없고, 예, 다 매수 시점은 동일합니다. 시점은 동일해요, 시점. 근데 이제 내가 단기 투자를 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는 투자 결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최소 장기 저항선 돌파를 확인한 거 확인하고, 예,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언제 단기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게 낫겠냐. 뭐 많이 오를 만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1년이면 이제 한 요 정도 라인 되려나요? 이제 그 정도 라인부터 이제 단기 투자를 결정을 해서 잠깐 먹고 나오고 계속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단기 투자. 네, 뭐 중기정선으로 이렇게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매매법만 지키면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2013년도 14년도니까 이 중간 여기서부터 요 라인 정도부터 1년이 지나가는 시점, 요 라인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려놓은 친구가 이해를 못한 것 같죠? 그죠? 장기장선인데, 그죠? 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얘도 장기장선이죠? 지금. 장기정선인데 중장기정선이라고 적어놓고 그랬네요. 이 장기정선 돌파, 네,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네, 투자 포인트. 그래서 투자포를 이제 결정해서 먹고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 이 투자할 때 매수 시점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다르지 않다. 아까 그 페이지하고 이제 동일한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은 중장기 저항선 돌파 가지고 이제 중장기 저항선 돌파라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포인트가 나오면 일단은 스윙을 먼저 하라는 거죠. 저는 스윙 먼저 한 다음에 진짜 투자를 해도 될 만하다라는 이제 확신이 서는 그 포인트에서부터 투자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다. 아무 때나 막 투자하지 말고, 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1년 이상의 이 장기 저항선 돌파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죠. 대덕전자 잠깐 보고 있는 건데, 1년 이상의 장기 저항선 돌파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 이해되셨죠? 네. 물타기 역시 다르지 않다. 근데 물타기는 좀 신중하게, 그날 신호가 확실히 뜬 거 확인되고 나서 샀으면 좋겠다. 신호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2시 20분 정도 기준으로 물타기. 그리고 비중이 높으면 저희한테 꼭 물어봐라. 물어보고 나서 샀으면 좋겠다. 근데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섣불리 물타지 말고, 나중에 이제 500만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딱 오시면, 1000만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시면 제가 2000만원어치 사라고 하거든요. 또는 1억원어치 사라고 하고. 근데 못 사거든요, 쫄려서. 그럴 만한 포인트, 계속 보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날라가더라. 예제가 이제 뭐 이 예제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 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붙잡고서는 막 분석해 나가면 다 동일한 패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듯이 기업 살아가는 것도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모든 회사는 다 위기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 모든 패턴들이 다 동일한 거죠. 안 그러면 뭐 그냥 상폐되든지. 그러려면 그 위기가 극복이 되려면 저항선 돌파. 그죠? 잡히죠? 네. 투자 포인트가 다 잡힙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저런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돈 벌면 저희 좀 커피도 좀 팔아주시고 그런 거죠. 벌고 나서. 네. 배울 때 말고. 아, 이거 배웠는데 너무 고마워서 밥 살게요. 닥치시고요. 돈 벌어갖고 오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고마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보다 돈이 없잖아요. 저보다 돈도 없는 분들이 저한테 밥 산다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엔 좀 얻어먹잖아요. 그죠? 점심도 좀 얻어먹고 뭐 이렇게 커피도 얻어먹고 하는데 보면은 이 번 분들이 있어요. 뭐 형님은 형님이니까 제가 그냥 얻어먹는 건데 형님한테 제가 싸가지 없게 아유 저 형님보다 많이 벌어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사주신다고 하면 그냥 감사하게 먹어야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 뭐 불타기 조건, 물타기 조건 다 진입 전략이거든요. 진입 전략 자체가 달라지면 안 돼요. 예, 모든 진입 전략은 동일하게 항상 모든 조건식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고 청산 전략 역시 다르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선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이 깨지고 내려오는 포인트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벌고 있으면 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단기 지지선도 저는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다고 MACD를 안 보냐? 보죠.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선 그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MACD 레이트 하나 켜놓고, 다른 거 다 됐고, MACD 제가 레이트 하나 켜놓고, 선을 막 그리다 보면, 이 포인트가 딱 찾아지죠. 그죠? 네. 찾아지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죠.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저는 계속 보여드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그려져 그럼 빨리 와가지고 뭘 못 그리는 건지 정확하게 배워서 다시 가는 게 맞아요. 네, 비디오 뭐 이렇게 동영상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크린샷을 때리든지. 그래서 카톡 다 지원되잖아요. 네, 스크린샷으로 때려서 이렇게 스크린샷 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잘 그렸다. 요거는 이 포인트 이날하고 그날의 고점 연결하는 게 맞다. 이날의 저점을 연결하는 게 맞다. 그때 살아있다 죽어있다. 뭐가? 그 지지선 저항선이.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쓰이는 거죠. 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죠. 해석을. 깨졌을 때 해석. 잘해야죠. 잘. 그런 얘기들 다 이해되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 전량 매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절반 매도 조건이 있어요. 단기로 가져가시는 분은 스윙의 전량 매도 조건, 스윙의 전량 매도 조건으로 급등주하고 노멀 케이스, 그러니까 10% 이상과 이하가 다르죠. 그죠? 전량 매도 조건이. 그 조건식대로 매도하면 된다. 단기 투자인 거죠. 단기 지지선이 깨지면 이 단기 지지선은 240번 기준이고 최소 45도 각도고 이게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전력 매도 조건. 근데 중기, 중장기, 장기 투자를 하면 전력 매도 조건은 처음에 그려놓은 그 라인이고 새롭게 그려지는 라인이 이제 45도 이상의 이제 조건식이 있는 거죠. 내가 물량을 무진장 많이 들고 있어. 그래서 욕심을 박박 내지 말고 일단 뭐 25% 정도
아니면 30% 정도, 아니면 절반 스윙의 매도 조건으로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놓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이 스윙으로 이거를 털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제 전략식인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략식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뭐 지금은 이제 욕심도 별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매도법이거든요. 매도법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 샵 멤버들 같은 경우에도 욕심을 부리는 멤버들이 있는 거죠. 막 이 전력 매도 조건으로 전력 털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고 있어도. 그래서 단기 이상의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을 요 정도로 잡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제가 이제 좀 적어본 건데,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냥 봉인시켜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은 제가 별도로 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요거. 요 얘기를 이제 제가 하죠. 그죠? 요 얘기.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시는 거죠. 손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경기 지선 하향 이탈을 하는 걸, 하향 이탈을 하면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잖아요.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 지선 이탈이라는 개념이 이쪽에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 올라온 얘가 있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이상의 지지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던 게 깨졌어요. 저쪽에서. 그죠? 이쪽에서 깨졌어요. 그럼 이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날. 깨진 첫날. 요 생각 해보셔야 되거든요, 요거. 이게 깨지면, 7,700원은 반토막 나면 3,700원 정도? 3,700원이면 요 포인트 되죠? 요 포인트.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3,700원이 반토막이 또 나면 1,890원?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4분의 1 토막 난다고요. 났잖아요. 난다고요. 지금 그걸 알려주는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날 건데. 그거에 맞는 전략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손절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그죠? 주가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얘는 손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까지만 떨어지는 게 4분의 1 토막이야. 그러면 들고 있는 게 낫죠. 조금 뭐 물 타면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반이 한 70, 내가 100%로 들고 있으면 한 40%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손절을 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게 맞죠. 그리고 손절을 했다는 얘기 자체가 이 종목은 버리시는 게 맞아요. 내 인생에서 빼버리는 게 맞습니다. 손절을 해버렸다. 그 얘기는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 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이제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을 보고 경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제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경기 지지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경기 지지선이 무진장 많아요. 얘는 또 왜 장기 지지선이라고 써놨지? 이게 지금 경기 지지선인데, 얘가 얘라고 써놨네, 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1년, 2년, 한 3년 되거든요, 이것도.
얘는 장기 지지선이고, 지지선? 표시하려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써놨나? A, B, C로 하는 건 따로 위에 글로 적어야 하는 거. 아니, 제가 그려놓았던 건데, 지금 제 그림을 이해를 못한 친구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매끈하게 그린다고 그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다 틀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선이 있었고, 기존에. 그래서 경기 지선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애가 있는데, 그 얘하고 연결시키면 이제 중기 지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제 이게 3년 이사니까 경기 지선이고, 그죠? 이런 얘기들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지선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이제 지선이 이 지선이 있고 이 지선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선이 이제 무너지면 전략 매도를 할 거냐,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무너졌다고 했을 때 이미 떨어졌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종목 다 날리는 조건식 없애버렸어요. 제가 이따가 장이 불안정할 때 이제 자꾸 발동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 종목을 손절한 다음에 바로 그냥 사야 되는데 안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못 사더라고요. 쫄려서. 전 종목 손절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쫄려가지고 다음에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입해서 막 사야 되는데 그래야 버는 거거든요. 손절을 했으면 바로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반등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한명씩을 날렸을 때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배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은 나중에 개별로 이 원칙을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 대응, 뭐 이렇게 현황파악 대상 종목이 90% 이상 문제,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체가 이제 폭락한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현황파악 대상 종목의 90% 이상이 음봉 발생하면 바로 그냥 1분 내로 그냥 잘못 진입했다 한 모든 이 룰에 어긋난 매수, 이 물타기 뭐 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싹 날리는 거거든요.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셔도 되고 안 그러셔도 되고 선택입니다. 저는 어떡하냐, 저는 손절 일체 안 해요. 손절 자체를 안 해요. 왜? 저는 돈이 더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만의 전략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파악 대상 종목 관련해가지고 왜 2천만 원만 가지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버전이죠. 그죠? 제가 이거 다 수정했는데, 보니까 9버전이네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건식을 이제 만들고, 이 튜닝을 싹 했거든요. 아이고. 중장기 투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전을 좀 높여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튜닝이 다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1850이라는 숫자와 1550이라는 숫자로 튜닝을 해놨거든요. 이쪽을.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그래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50. 그리고 이 주식 투자자금 운용 2천만원 이거는 이제 처음 초창기 드래프트 버전 얘기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수정 좀 할게요.
돈 운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3,000이고요. 플러스 3,000. 1, 2, 5, 10이기 때문에 5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죠? 1850이 깨지면 3천만 원을 더 넣겠다. 1억을 하고 있었으면 나는 1억을 더 넣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천만 원을 더 넣는 부분이죠. 여기는 2억을 더 넣는 개념이고요. 1, 2, 5, 10이니까 3억을 더 넣어야 되고요. 이쪽이 1억 원을 더 넣어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1억 원. 이쪽은 5억 원 정도를 더 넣으셔야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내가 평소에 2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3억 원 정도를 더 넣겠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3억 원 이렇게 디파인 하고요. 평소에 내가 10억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10억을 더 넣겠다. 기존에 하고 있는 만큼 더 넣겠다. 이 정도만 욕심 부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전재산이라고 써놨더니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 전재산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저는 이제 동산과 유동산을 이 동산과 부동산을 50대 50 비율을 맞추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고 동산에다 넣겠다, 이 주식에다 넣겠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다른 동산을 처분하고 주식에 넣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제일 마지막 버전입니다. 아직 여기가 오려면 언제가 올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근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짜면 되지 않겠냐.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페이지 이해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물타기 한 다음에 최저점에서 대응 방법. 요것도 아직은 만들지 않았는데, 이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것도 제가 별도로 만들 거예요. 이 전자다트 공시 시스템 사용법 만들면서 같이 만들 예정이고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도 지금 좀 빈약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기 및 중장기 투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한 30종목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통장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투자 금액, 시가총액대별로 얼마를 넣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넣을래?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1차 매수를 할 때 내가 1차 매수는 제가 계속 100만 원을 고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시가총액 2천만 원에서 나온 건데 이 시가총액 2천억 원이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1조 원은 공 하나 빼가지고 1억 원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억 대신에 만. 이 개념을 그렇게 잡고 이해를 하면 평소에는 얘인 거죠. 평소에는. 그래서 평소에는 얘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좀 그려놓고 좀 진하게 얘는 제가 좀 중요시하니까 두께를 좀 더 가져갈게요. 이렇게. 개념을 이제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1억 뭐 가지고 하고 계신 분들 뭐 어떤 분은 한 1억에서 이 5억 사이 금액을 가지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금에 대한 이제 룰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2억 3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금액에 대한 룰을 먼저 정하시고요. 그 투자금액 가지고 평소에 하는 개념인 거죠. 평소에. 평소에. 내가 평소에 그 정도만 하다가 푹 꺼지면 어떻게 할래? 더 넣겠다. 그러면 손절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내가 왜 손절이 없는 건지.
저는 전략을 요렇게 가져간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평소에 전액을 다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손절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필수예요. 손절 필수입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돈을 벌었어 못 벌었어. 결국에는 이거고 몇 프로 벌었어.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손절하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론 찾으면 그게 바로 투자 방법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걔를 일단 먼저 어떤 이 원페이퍼, A4지에 한번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적어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튜닝이 필요한 거예요. 튜닝. 계속 튜닝하는 거죠. 더 버는 방법 쪽으로. 이해되셨죠? 그 대신 큰 틀이 바뀌면 안 돼요. 큰 틀이 바뀌면 무너지거든요. 심리도 무너지고. 그래서 일단은 버는 방법을 하나 찾으셨으면 그 방법을 빨리 적으셔야 돼요. 빨리 적어놓고 최소한 걔는 확인하고 또 다른 걸로 뭘 더 확인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개무시합니다. 제가 개무시해요. 공부 엄청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그냥 디파인 해버리거든요. 가치 투자자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안 봐요. 개뿔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안 보는 거지. 가치 투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가치 투자는 가치 투자고. 차트 아예 안 봐요. 까막눈인 거죠. 그건 볼 줄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헛소리를 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PBR, 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다 중요시 하는 거죠. 다. 옛날,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분들을 다 존중하고, 다 만든 거, 기존에 만든 거, PNF 차트, 제가 안 볼 뿐이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볼 줄은 아셔야죠. 랭커 차트 마찬가지고. 카지 차트라든지, 뭐, 삼선전환도라든지. 볼 줄은 아셔야죠. 그죠? 이제 신기하죠, 이제. 이게 뭔지 막 멍하기도 하고. 그죠? 이건 대충 뭘 것 같기도 한데, 막.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하나하나를 다. 그 공부하는 게 이제 일인 거죠. 일 삼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 매매법에 쓸지 말지. 이걸 알아야 ADX가 뭔지를 알아야 쓸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돈 버는 포인트가 보여야. 그죠? 죽이죠, 얘도. 돈 버는 포인트. 굉장히 제대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왜 안 보는지. 저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없죠. 이해됐어요? 제가 알려준 것만 공부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공부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참 힘듭니다, 제가. 이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한 번은 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사람 편차가 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3개월 해야 익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1년 해야 익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해야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룰대로만 이제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지금 하는 게 벌써 한 4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거죠, 저는 익숙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종목이 5개만 넘어가도 좀 힘들어하는데, 왜냐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분석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 가치 투자 관련돼서 재료 분석하는 거. 아까 제가 다트에서 잠깐 보여준 얘네들,
이거 하나만 해도, 요거 하나만 해도 힘들어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재료 분석 쪽이 시간도 무진장 많이 걸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런 얘기들을 위주로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막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실적 기준이에요. 실적. 무조건 실적이에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제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벌어들이는 거죠. 이게 실적이죠. 실적이 빠져있으면 작전주라고 그냥 디파인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거를 이제 실적이 점점 높아진다. 근데 얘가 다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올라갈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애들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재료거든요. 네, 재료, 네, 실적. 네, 실적도 재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죠. 기본적 분석. 비중은 무조건 최소 50% 이상입니다. 최소 50% 이상. 기본적 분석이 비중을 제일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왜 제일 높여야 되냐? 제가 얘기 다 해드렸어요. 기본 분석 이쪽에서도 얘기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건 제가 이제 모든 사람한테 공짜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내공이라고. 경험이죠. 내공이. 곧 경험.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트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다트 하나가. 곧 거기에서 모든 얘기들이 파생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에서 이미 막 주저리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책도 무진장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요 정도 책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요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내공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엄청 많이 보셔야 돼요. 엄청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100권은 넘어간 것 같아요. 최소 100권 이상. 그게 기본적 분석서들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한 80% 정도가 다 기본적 분석서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